4.15 총선은 당연히 무효다. 그 무효를 주장하는 증거만 하더라도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 증거물만 제시하더라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러한 부정선거를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느냐? 우리는 이 증거물들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신 민경욱 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이 민 의원은 지난 20대만 해도 국회의원을 인천에서 지역구에서 뽑혀 올려왔는데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이들의 부정선거로 인해 이들이 저지른 부정에 의해 낙선의 고배를 마신 전직 의원입니다. 이 민경욱 의원은 앞으로 이 투쟁 방향을 정하고 결정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4.15 부정선거 국민대책본부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민경욱 의원님을 만나 뵙고 앞으로의 대책과 또 승리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의원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 의원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부정선거가 지금 최초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개표가 끝나고 이틀 뒤부터 이제 그 말이 됐죠. 365. 그래서 민 의원님께서도 직접 구리선관위 그런 쪽으로 가셨고 또 그래서 확인도 하신 게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부정이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으신가요? 네,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예. 가장 큰 거는 이 숫자 자체입니다. 예.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예.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가 예. 나온 3명의 후보가 똑같이 예. 100대 39라는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전 1000개를 계속 던져서 모든 것이 안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음에 물리적인 증거로는 투표지가 엄격하게 가로 세로 규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불법 규격의 불법 투표용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어도 3번은 접어야 되는 관외 사전투표 비례 투표용지가 마치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것처럼 그런 화폐들처럼 지폐들처럼 빳빳한 것이 수천 장 발견이 됐습니다.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보관하는 보관 상태를 보면 봉인이 전부 다 틀려져 있고, 그다음에 봉인이 한번 뜯겨 나갔다가 다시 봉인을 한 자리라든지 아니면 분명히 그 투표함에 보관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립빵 상자, 그것도 손잡이 부분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상자에 부실하게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들이 얘기하는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을 뿐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다 연산이 가능하고 QR코드를 읽을 수도 있고 QR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 다음에 바깥에 무선 통신으로 외부 서버에
지금까지 그 개표된 상황을 전송할 수 있는 전송 장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인적인 증거는 개표 방송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민주당 모든 사람들이 170석 넘게 받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웃질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그들 내부에 이번 선거를 조작했다는 그런 정보가 공유됐다는 얘기가 되고요.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당선 대승의 1등 공신인데 이 사람이 바로 다음 날 선거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고 하면서 정계를 은퇴한다고 한 다음에 지금까지 종적이 묘연합니다. 이런 것들. 다음에 그 사람이 돈을 빼서 KT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을 하기에 한 돈의 출처라든가 이런 것에 저희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국 사람이 중국 프로그래머가 남겼을 법한 Follow the Party라는 이스터 에그 그 해커 또는 프로그래머의 지문이 남아 있는 것 등등 해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분명한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 돈의 그 자금의 흐름이 추적이 돼서 그건 확실한 건가요? 네, 양정철이가. 네, 기자 출신입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야 그러면 뭐 이거는 뭐 확실한 부정선거인데 지금 이게 그 여당 쪽이나 뭐 정부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 한마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부 또 뭐 우파 유튜버라는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파 유튜버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 논외로 하고요. 지금 청와대나 여당이나 그 대변인들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 자신 혹은 이해찬 혹은 김태년 이런 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에 큰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양정철도 만약에 제가 매일매일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떳떳하다면 저를 고소 고발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하질 않고 있죠. 자 그럼 여당은 왜 가만히 있느냐? 한마디 해서 이걸 더 키울수록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야당 내에 하태경이나 이준석이죠. 이준석, 뭐 유승민, 김세현 같은 얼빠진 사람들이 계속 내부에서 분탕질을 쳐서 자기네들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저놈들은 내부의 분탕 세력으로 인해서 하태경도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할 것이다 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지금 그 얼빠진 사람들은 계속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부 총질로 인해서 이제 우리 그 4.15 부정선거 국민운동본부가 뭐 타격을 입을 거나 뭐 이런 지금 그런 건 없죠 아직. 그 사람들의 그 주장으로 인해서 이 4.15 우리 부정선거 국민운동본부가 무슨 타격을 입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흔들릴 일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함으로써 좋은 건 없죠. 근데 뭐 좋은 건 없지만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해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리고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이쪽은 증거가 있고 그렇죠 사이로는. 그러면 증거도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뭐 국민들이 믿겠어요? 그런데 지금 반응이 국민들의 반응은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빨리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이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뭐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니까 고마운 일이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가야 되고요. 지금 대법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6월 10일 날 재검표 결정을 내려서 6월 29일 날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질 않고 있어요. 그것이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대법원은 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번
4.15 부정불법 선거 의혹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을까요? 그냥 20대 때는 딱 한 군데에서 재검표 요청이 있었고 이번에는 저를 포함해서 25군데에서 후보자들이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보다 더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대법원도 이 같은 통속으로 불법 선거의 진상 규명을 막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표를 지금 증거 보존을 시켜놓은 표를 만지지 못했다. 그래서 개표를 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정도면 대법원에서 이제 재검표를 한다 해도 또 투표 바꿔치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게 안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지금 못하게 하겠죠. 지금 그렇게까지 됐으면 지금 이게 그럼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아니 이거 바꾸기를 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빨리 재검표 결정을 내리라고 저희들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검표 투표함이 돼 있는 데를 뭐 지킨다든지 뭐 이런 예? 그 뭐 CCTV라도 설치해서 지금 뭐 봉인이 다 된 상태로 증거 보존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봉인을 다시 뜯는다 그러면 그것이 다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봉인을 뭐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는 앞에서도 지금 뜯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건데. 자 그럼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알려지는 게 늦고 모든 게 늦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는 9월 10월 가면은 그냥 유야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우파 국민들은 이거 어떻게 했느냐 이게 예? 그냥 이대로 가느냐. 불의가 법이 됐을 때 예.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됩니다. 예. 만약에 이것을 그냥 덮고 가려고 대법원이나 정부나 여당에서 더 이상의 일을 꾸민다면 국민 봉기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봉기가 일어나면은 그게 다행인데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묻혀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몫인데 우리 국민들이 입는 몫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아무런 우리가 대책도 없잖아요. 아무런 뭐 저기 방법이 없잖아요. 국민이 일어서실 겁니다. 그래. 그래서 국민이 일어섰으면 좋은데 국민이 일어서지 않을 경우에는 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투쟁 과정을 보면은 각 분야, 각 시민들이 많이 지금 제보도 하고 또 스스로 나서서 투쟁도 하고 스스로 투표함도 지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국민들이 우리가 투쟁 본부에서 제대로 못해줄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하거든요 국민들이. 예? 그러면 책임자로서 이거에 대한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중책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네,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하라, 조직하라, 외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강령에 따라서 지금 국민들이 잘 움직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그 많은 분들이 알지를 못하고 계셔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블랙 시위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랙 시위 운동도 벌어지고 4시 15분에 경적을 울리자는 4월 15일 부정선거를 알리는 경적을 울리자는 국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 널리 퍼지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다음에 특히 젊은이들이 지금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난 조국 사태 불공정함 때문에 일어섰던 그러다가 다시 지금 일상생활로 돌아갔던 젊은이들이 지금 이번에 불공정, 불공평 한 불의를 보고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이 국민들이 이 진상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 우파들이 이제 승기를 잡은 거네. 지금 민 의원님 말씀으로 들으면 승기를 잡은 건데 우리가 이길 전쟁입니다. 이길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 싸움은 확실한데 저쪽에서 자꾸 시간을 끌거나 대법원에서 지금 뭐그저 재검표하는 것도 지금 일정도 안 잡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끌거나 김을 뺐을 때
이 동력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 동력을 가기까지가 이제 우리 민희 의원님이 하실 역할인데 예. 그게 예? 그 동력을 꾸준히 끌고 가는 네, 그 다 원칙 전략이 있습니다. 예, 전략이 있고 예. 많은 이제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크게 애를 쓰지 않더라도 국민의 마음은 돌아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희 의원님 사적인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 정계에 이게 들어서게 된 동기가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어떤 계기로 해서 정계에 들어서신 거죠? 청와대 대변인을 한 다음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제가 KBS를 떠났었죠. 그다음에 대변인 이후에는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총선에 나가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총선에 나가게 됐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보라는 그 여러 가지 조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4년 초선하셨죠? 4년 하시면서 과연 내가 이 자리가 맞나? 뭐 이런 생각, 또 내가 괜히 저 주제넘는 자리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저에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4년 동안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현이 열심히 하신 걸로 이번에 이제 낙선을 하셔가지고 낙선이 아니죠. 뭐 이제 부정선거에 한 거니까 이거는 제가 뭐, 예. 우리 지방 저 인천의 연수을은 24년 동안 보수의 보루였습니다. 단 한 번도 좌파에게 의석을 내준 적이 없었고요. 다음에 저는 저와 민주당 후보, 다음에 정의당 전 대표까지 3명이 각축을 벌이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당일에 있었던 출구조사에서도 제가 이기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 조작 선거입니다. 저는 선거에서 이기고 그 개표에서 진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률안, 받은 상, 또 제가 그 맡았던 당직 이런 것을 모두 살펴봐도 전국 그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열심히 일을 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 좌파 후보 둘이 이 단일화를 할까봐 그게 마지막에 걱정이었습니다만은 그 두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갈라진 좌파와 통합된 우파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하여튼 이렇게 됐고 부정선거는 이제 밝혀지고 있고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서 그 부정선거가 확실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 상대 후보는 이제 당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당선 무효와 선거 무효 소송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 21대 총선 전체가 무효라는 소송도 제가 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다시 투표를 하는 만약에 민희 의원님이 이기시면 전국적으로 투표를 하는 상황이 오겠네요. 상황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빨리 이 상황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만들기까지가 지금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이 방법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래서 이 국민들이 과연 지금 반신반의를 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니까 기자분께서 반신반의하시는군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1대 39, 그러니까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라는 것이 자연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전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가 그런 비율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현실 세계에서는 없고 한 분은 1000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게 100년에 한 번쯤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던져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박성현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를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 거고 현실 세계에서 지금 나타났는데 이게 나타났다고 나는 믿을 수는 없고, 만약에 믿으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물조물해서 그 표를 만졌다 그러면은 자기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401개의 전 세계 401개 선거 부정선거 사례를 연구한 월터 미베인 미시간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듣도 보도 못한 선거고 지금까지 자기가 연구했던 401개의 연구 가운데서도 상위 10% 안에 10% 안에 드는 부정의 그 들만큼 부정의 증거가 많이 나온 그런 선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민주당 후보가 얻은 전체 표와 통합당 후보가 얻은 전체 표 숫자를 봤더니 63대 36입니다. 이런 게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서울도 63대 36, 인천도 63대 36, 경기도 63대 36입니다. 이런 부정할 수 없는 이 지금 뭐 숨길 수 없는 숫자로 나타난 증거들이 그렇게 많으니까요. 기자님부터 이번 선거가 잘못된 선거라는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잘못된 선거를 알고 있어요. 확실히 부정이고 부정사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쪽에 그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제대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방법이고,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지금 강구가 안 된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강구라는 게 그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기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알리고 지금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알리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옛날에는 공중파나 신문의 영향력이 컸지만 지금은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거의 이쪽 이제 우파의 애국 유튜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분들의 협력을 받아서 이번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잉크로 쓴 거짓이 피로 쓴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건 제 사견인데 제가 이 태극기 집회를 계속 이제 같이 그 분들하고 계속 했거든요. 3, 4년 동안을. 그런 과정을 보면은 지금 너무 허탈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 태극기 시민들이, 그러니까 태극기 시민들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극기 시민들께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을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만은 그 세력이 단일화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하고 단합하지 못한 일이 있었고, 다음에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에 부족했습니다. 지금 중앙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기 시작하는데도 그걸 그냥 가만히 봤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중앙에 있는 언론들을 움직여서 실상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야 되고, 다음에 우리는 그거는 법정 투쟁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계속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법정 투쟁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시작 중에 있으니까 이때 힘을 모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매 주말마다 나오셔서 그 박근혜 석방을 외쳐주셨던 애족 우리 태극기 집회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제는 부정선거를 그 규탄하고 그 주동자를 처벌을 하는데 엄단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초동으로 함께 모여주십시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분들이 이
처음부터 너무 출혈이 컸어요. 사람들이 뭐 경제력이나 모든 게 커가지고 지금 이제 중간에 이제 저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서초동 쪽에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태극기 시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나온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시위대의 시위 집회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쭉 추진해 보면 이쪽에 나오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새로 나온 사람들이고 나머지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분들은 이제 안 나오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민들을 같이 합쳐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네, 지금 한 집회도? 100여 개의 그 애국 단체들이 모여서 4.15 부정선거 국민 투쟁본부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지금 모이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단합을 시켜야 되겠다, 뭉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저의 단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지금 우리의 적들이 앞에 있고 4.15 부정선거 진상 규명이라는 큰 막중한 그 우리의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들끼리 사소한 다름, 사소한 차이로 그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우파들에게 이제 투쟁 방향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결코 뭐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드리니까 뭐 예? 그 우리가 이제 우파가 이기는 건 이제 확실하다 저도 이제 그렇게 믿고 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제 해야 될 게 지금도 서초동에는 저쪽 뭐 블랙시 뭐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단일화 될 수 있는 이게 언제쯤 보시는 거예요? 이게 단일화를 그냥 제가 있는 곳으로 모이시면 됩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모이시고 이제 그 전에는 서너 군데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했습니다마는 한 곳에서 연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으로 모여 주십시오. 그게 뭐 여러분들이 뭐 그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들을 보러 오시는 게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축이 돼야 되니까요. 지금 그 대법원 맞은편에서 모여서 토요일마다 집회를 합니다. 다음에 목요일은 또 대검찰청 앞에서 변호사들이랑 같이 또 하고 있고요. 각 지역의 토요일에 또 5시부터 7시까지는 제 지역 인천 송도 지역에서 블랙 시위가 또 일어나고 다음에 대법원에서 마친 분들은 강남역까지 행진을 하고 거기에 있는 우한 갤러리의 젊은이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모여서 그쪽에서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선을 따라서 움직여 주시고요. 다음에 대전, 대구, 부산, 마산, 안동, 심지어 광주에서도 지금 자발적인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 이런 데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각 대학교 앞에서 그런 블랙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지나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국적인 이제 조직 네트워크를 갖추시는 건가요 지금은? 갖춰 있죠. 갖춰 있어요. 다음에 전국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독일, 미국, 일본 등지의 해외 교포들도 지금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그 건승하시기를 빌면서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뭐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한마디 끝으로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부정선거 규탄 진상 규명에 뛰어들게 된 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번에 걸친 공천 파동에서 살아남았고, 다음에 경선도 이겼고, 다음에 선거도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공천에 떨어졌으면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부정선거에 제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당선이 됐으면 제가 그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당선돼야 되고 당선이 됐다고 느끼는 제가 지금 이제 낙선이 되고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라는 세 후보의 똑같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딱 제 지역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저로 하여금 추진력 있게 이번에 그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밝히라는 소명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명에 충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제가 다시 당선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 부정선거 투쟁에 앞장선 것이 아닙니다. 이번 21대 총선이 부정 불법 선거였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과 또 있게 될 총선, 이것은 다 기약이 없습니다. 이해찬이 얘기를 했던 30년, 50년, 100년 집권을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부정선거의 기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혜주 지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그다음에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런 자들의 그 악마와 같은 그 불법 선거 계획, 획책 노력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콩고, 또 볼리비아, 또 뭐 이라크 같은 중동, 중남미, 또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도 부정선거에 분연이 일어나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그들 국가보다도 국격이 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분노한 목소리를 함께 담아서 큰 소리로 외쳐주신다면 우리가 국격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민주 독재가 아닌 민주국가로 다시 환원하는 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